안녕하세요. 마지막 파트를 발표할 신문방송학과 16학번 김예은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한국게임 산업이 당면한 문제점과 새로운 기술의 등장, 수익 모델 변화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게임 산업의 문제점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 게임 산업 외부에서 관련 규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피부로 많이 느끼셨을 법은 바로 셧다운제입니다. 청소년 게임 중독 방지를 위해 게임 시간을 법률로 제한하는 것으로 2011년 11월부터 도입되어 실행되어 왔지만 특정 시간만 제한한다고 해서 실제 사용 시간을 억제하지 못했고 오히려 게임 산업 발전을 저해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법과 중독 예방 및 치유에 관한 법률은 최근에야 폐지되었지만 게임 산업 외부에서 도박보다 게임을 의회 행위로 취급하고 게임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 그림은 입법자들의 이중적 태도를 잘 보여줍니다. 또한 엄격한 심의 제도도 문제입니다. 게임을 등록하고 배포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주택이 아닌 개인 사무실을 필수로 보유해야 하며 심의 수수료 또한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과 소규모 게임 개발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바다 이야기와 같은 도박과 일반 게임은 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현재 법안은 불법 도박과 고향만두 만드는 게임을 같이 묶어서 심의하고 규제하고 있습니다. 불법 도박 방지를 위한 법에서 새롭게 분리해서 법안을 수정하지 않고 그 내용 그대로 일반 게임들을 포함하니 더 엄격하고 까다로운 규제가 된 것입니다. 이는 뉴스팜의 파괴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어릴 때 흔히 하던 이순신 키우기, 레모네이드 팔기 같은 게임들이 모두 삭제 조치되었는데요. 국가에서 HTTP 규제를 진행하며 어린 학생들이 비영리적 목적으로 단순히 즐기기 위해 창작한 게임과 무료로 배포되는 플래시 게임 모두 불법이 되었습니다. 이는 아이들은 물론 신생 게임 개발자들의 창의성을 저해하는 것이자 우리나라 게임 산업을 이끌어갈 꿈나무 텃밭을 황폐화시키는 법안이었습니다. 다음으론 게임사 내부의 문제입니다. 한국 모바일 게임 하면 아마 확률형 아이템과 사행성 콘텐츠가 가장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물론 이 자체는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확률을 통해 아이템을 얻는 것도 게임의 한 요소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바로 페이 투 윈, 돈을 내면 이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리니지의 경우 플레이하다 보면 재미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과금 유저를 비과금 유저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랭킹에 오르기 위해 과금을 한다면 바로 순위가 상승하지만 다시 일정 수준이 지나면 과금 없이는 랭킹 상승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굴레에 봉착하게 됩니다. 새로운 양산형 게임이 등장하고 재미있게 플레이하다 보면 확률형 뽑기 아이템이 등장해 유저들 간의 격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과금 유저만 게임을 즐기게 되고 과금 유저 사이에서도 더 많은 과금과 적은 과금 사이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이 과금 시스템에 지쳐 유저들이 떠나게 됩니다. 이쯤 다시 새로운 양산형 게임이 등장합니다. 기업들은 투자를 적게 하면서 비슷한 게임들을 만들어내고 지속적으로 과금 유저들의 지갑을 털어갑니다. 가성비가 좋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성비만을 쫓는다면 좋은 게임이 등장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마지막 소비자의 문제입니다. 90년대부터 2000년대 패키지 게임의 몰락을 가져온 복돌이 유저는 게임을 불법으로 복제하고 공유하는 소비자를 부르는 말입니다. 소비자들의 저작권 의식 부족은 게임 산업을 휘청이게 할 만큼 중대한 문제입니다. 게임 내 순위와 승리에 과도하게 집착하면 비스포츠적인 대리게임 행위나 핵과 같은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는 신규 게임 유저를 차단하고 기존 유저를 떠나게 하는 한 게임이 패망할 수도 있는 요소입니다. 게임을 재산 획득 수단으로만 보는 유저도 있습니다. 게임 내 아이템을 현금화하려는 목적으로만 이용하면 게임 내 경제가 무너지고 이는 게임 전체 유저 간 균형을 무너뜨리는 요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재미있으면 용서한다는 카피캣 게임과 표절의 관대한 태도입니다. 카피캣을 통해 더 좋은 게임으로 발전한 사례도 있으나 이를 처음부터 관대하게 생각하는 것은 게임사의 개발 의지를 저하시키는 태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게임 산업은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먼저 외부적으로는 심의 규정과 절차를 간편화하고 게임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신규 게임 콘텐츠 개발을 위한 지원 제도를 확충해야 합니다. 또한 바다 이야기와 같은 사행성 도박 게임과 일반 게임을 분리하여 규제하는 법령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입법자들이 문화 콘텐츠 강국의 가능성을 가진 한국을 위해 게임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변화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게임 내부에서는 게임을 돈 나오는 캐시카우의 개념으로 보지 말고 하나의 작품이자 콘텐츠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에게 더 재미를 줄지 연구하는 게 바로 근본적인 개발자들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성비만을 쫓는 양산형 게임 창궐보다 지속 가능한 게임업계 발전에 대해 집중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는 게임의 저작권 의식을 가지고 불법 복제 및 공유, 표절 제품에 대한 관대한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또한 광적인 경쟁 태도는 범죄까지 이어지며 내가 좋아하는 게임을 즐길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게임은 게임 그 자체로 즐기고 재산 획득 수단으로 이용하는 태도도 지양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게임 산업에서 수익 모델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클라우드와 5G 기술을 통해 이제는 게임을 스트리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스트리밍 게임은 좋지 못한 성과를 얻었지만 구글 스타디아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작년 큰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먼저 스트리밍 게임이란 클라우드를 이용해 서버에서 바로 게임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내가 디바이스만 있다면 어디서든 유튜브를 볼 수 있듯이 게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게임은 클라우드넷 서버에서 돌아가고 나는 송출된 화면을 보면서 입력하는 스트리밍 방식이기 때문에 다운로드가 필요 없습니다. 엄청난 그래픽의 게임을 위해 고사양 컴퓨터와 용량, 콘솔 기계를 따로 구매하지 않아도 되고 클라우드에 접속할 수 있는 스마트폰과 같은 디바이스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스트리밍 게임은 소비자 문제에서 언급했던 게임의 핵 문제로부터도 일정 부분 자유롭습니다. 클라우드 서버 한 부분만 보완하면 모든 디바이스에서 핵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아직 콘텐츠가 부족하여 게임 풀이 작다는 것, 락스타나 EA 같은 게임 제공회사들과 협업 상태가 미미하다는 것, 스트리밍 방식은 매달 구독료를 지불하고 이용하게 될 텐데 콘텐츠 이용을 위해 추가적으로 이중 결제를 소비자들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FPS 게임에서 중요한 응답성이 느리다는 것으로 현재는 PC보다 응답 속도가 약 10배가량 느리기 때문에 상대가 쏜 총알을 보고 피해도 나는 맞고 죽어 있을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5G와 함께라면 기대해 볼 만합니다. 현재 국내 3개 통신사 모두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업체와 협업 중인 상태입니다. 5G라는 인프라가 잘 구축된다면 충분히 상용 가능할 게임을 즐기는 새로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가상현실인 VR 플랫폼은 혁신적이었지만 초기 콘텐츠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밸브가 새롭게 발표한 하프라이프 알릭스를 통해 VR이 게임 플랫폼으로의 입지를 더욱 확보했습니다. 하프라이프 알릭스는 VR로서는 개발비와 마케팅 비용에 많은 금액을 투자한 첫 트리플 A급 게임으로 그동안 빈약했던 VR 콘텐츠 시장에서 앞으로 더욱 풍부하고 다양한 콘텐츠가 나올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VR챗에서는 모든 동작의 움직임을 인식하는 풀트래커 기기를 이용하면 게임 내에서 댄스 배틀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적극적인 게임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림 또한 3차원적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보편화된다면 머지않아 신기술이 아닌 보통의 게임을 즐기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술들은 와해성 기술들이 될 수 있을까요? 와해성 기술은 현재 주력 시장이 원하는 기술이 아닌 전혀 다른 차원의 기술을 제공하며 생각지 못했던 니즈를 창출합니다. 기존 게임 시장에서 원했던 것은 더 향상된 그래픽, 새로운 게임 스토리, 배틀로얄과 같은 새로운 장르 창출이었습니다. 하지만 신기술들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줍니다. 스트리밍 게임의 경우 게임을 위한 하드웨어의 투자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생태계로 전환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고 VR의 경우 영화 매트릭스와 같이 게임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아직은 인프라와 보안자를 구축하는 캐즘 극복 단계지만 앞으로 게임 산업 판도를 바꿀 와해성 기술로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게임 산업이 변화하며 수익 모델도 형태를 바꾸며 변화하고 있습니다. 게임 판매보다 게임 내 과금 요소, DLC 판매로 수익 구조가 옮겨가며 매출의 증가를 위해 게임을 쉽게 접할 수 있고 인게임 아이템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구독형 게임 서비스가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애플 아케이드, 엑스박스 게임 패스,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가 있습니다. 게임 구독 서비스의 장점을 프라이스 디스크리미네이션 관련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발사 입장에서는 이전에는 게임 판매 이후 다른 수익 모델을 기대하기 어려웠지만 구독 서비스를 통한다면 게이머들로부터 지속적인 수익 창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높은 가격에 판매되던 게임에 가격 민감도가 있던 고객들을 새로운 고객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더 많은 이용자들을 확보하면 게임 내 결제를 통해 더 높은 수준의 수익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게임사 입장에서는 1억을 들여 게임을 개발한다고 해도 게이머가 플레이하지 않으면 모든 가격 부담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구독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플랫폼으로부터 미리 수익을 받을 수 있어 새로운 게임을 제작하고 도전하는 것에 안전장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입장에서도 새로운 게임 개발이 게이머들의 흥미를 끌고 플랫폼 소비자 풀을 늘려주기 때문에 미리 수익을 지불한 만큼의 효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독 서비스에서 게이머는 비용이 발생하는 서브사이드 사이드지만 그 비용만큼의 효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게임 하나하나를 사서 플레이해야 했다면 구독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게임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번에 구매하기 어려웠던 비싼 게임들을 한 달에 10,000원 정도의 부담 없는 가격에 이용 가능합니다. 이렇게 구독 플랫폼은 소비자들이 가격적으로 민감했던 부분과 좋은 게임을 플레이하고 싶다는 품질 민감도를 모두 충족시키는 서비스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용자를 유치하며 네트워크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대표적 사례로 애플 아케이드는 흥미로운 독점작을 통해 이용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게임은 아니어도 흥미롭고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인디 게임들을 아케이드 독점작으로 선보이면서 구독자들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애플 아케이드는 모바일 환경에서 하트 채우려면 광고, 다시 도전하려면 광고 같은 귀찮았던 시스템을 격파했습니다. 광고 없이 게임을 이용할 수 있고 애플 기기 모든 곳에서 호환이 가능하며 패밀리 계정과 오프라인 플레이까지 가능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는 플레이스테이션 4나 닌텐도에 비해 성적이 부진했습니다. 새로운 콘솔 기계들도 충분히 어필하지 못했죠. 하지만 엑스박스 게임 패스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콘솔뿐 아닌 PC에서 이용 가능하며 게임을 즐길 때 가장 중요한 공식 한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바로 콘텐츠. 개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대작 트리플 A 게임 및 다양한 게임들을 보유하며 유저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에 지친 유저들에게 확실한 행복을 주는 배틀패스는 새롭게 떠오르는 비즈니스 모형입니다. 포트나이트가 아주 성공적으로 도입해 배틀패스의 활성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 배틀패스가 무엇이냐? 기간 한정 업적 리스트로 일정 기간 동안 게임을 플레이해서 특정 목표, 예를 들어 배틀그라운드라면 헤드킬 10회, 순위권 30회 안에 들기 5회 같은 목표 달성 시 게임 내 보상을 획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배틀패스는 무료와 유료가 보통 함께 제공되며 유료 패스의 질과 양이 대부분 더 좋습니다. 클래시 오브 클랜의 경우 유료 배틀패스인 골든패스를 이용해 매출의 72%가 상승했습니다. 배틀패스는 기존 과금 형식보다 꽤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률에 맡기는 것이 아닌 유저 스스로 플레이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노력에 의한 보상으로 기존 확률에 투자하던 소비자들의 가격 민감도가 확실한 투자 기대를 통해 이전보다 낮아지게 됩니다. 게임사 입장에서는 수익 창출을 위한 매력적인 배틀패스를 위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므로 소비자 입장에서 더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게임 초반 유저들에게 오래된 유저와의 격차를 조금이나마 줄이고 게임에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사에게 게임을 판매한 이후 새로운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모델이 되어줍니다.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수익 모델 변화, 게임 산업의 미래를 꿰뚫는 것은 바로 콘텐츠입니다. 새로운 콘솔 기계 닌텐도 스위치를 왜 구매하고 싶어질까요? 바로 동물의 숲을 플레이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구독 경제를 하는 이유도 내가 원하는 게임을 플레이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배틀패스 안에서도 내가 원하는 콘텐츠를 얻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즉 게임 산업에서는 엔터테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양질의 흥미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게임 산업 외부, 내부, 소비자 측면으로 지원하는 것이 지속적인 수익 창출과 게임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길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게임 산업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